AI 기반 공시 뉴스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다큐 뉴스 조호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어떤 뉴스와 공시가 나왔는지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JP모건이 9,920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KB자산운용이 TNR 바이오팹 주식을 13만 5천 주 매입했습니다. 네, 초록백 미디어는 100억 원 규모의 결혼 작사 이혼 작곡 3의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L바이오닉스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매각과 관련된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네, 대표님, JP모건의 매입 소식이 있는데 삼성전자 얘기네요. 어떤 얘기인가요?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JP모건이 약 1조 원 정도, 정확하게 한 9,800억 정도의 지분을 매입했다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안 알려졌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너무나 많은 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바람에 이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잘 이 뉴스가, 이 사실이 잘 유통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JP모건이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 화면이 이제 그 공시 원본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 원본을 보시면은 JP모건에 대해서 이게 정말 눈으로 봐도 너무나도 빈번하게 거래를 많이 했죠. 이게 스크롤 압박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거래를 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얼마를 거래를 한 건지, 이게 매수인지 매도인지를 갖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 AI로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면이 이제 이게 이제 그래프로 나온 건데요. 그 JP모건이 삼성전자가 어저께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7만 원 미만으로 내려갔다가 요 시기에 JP모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저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약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했다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JP모건 하면 혹시 떠오른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안랩에 대해서 일반 우리 개인 투자가도 아니고 JP모건 같은 굴지의 회사가 안랩에 대해서 단타를 했습니다. 단타를 해가지고 그 안랩의 대주주이자 이제 우리 안랩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에 대해서 뭐 국무총리 설이 있고 여러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안랩의 주가 올라갔고 주가 올라가니까 JP모건이 이때다 싶으니까 그 매도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니 JP모건 같은 회사도 단타를 하느냐 이런 어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JP모건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JP모건이 이번에 삼성전자를 뭐 90억도 아니고 900억도 아니고 거의 1조 가까운 9,800억 정도의 지분을 매입을 했지만 이 금액을 갖고 향후 최소 1년 6개월, 2년 정도를 그 생각하고 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안랩처럼 동반으로 이제 바로 매수를 한 것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하나 이제 JP모건이 이번에 매수를 한 맥락을 살펴본다면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도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를 들면 환율이 1,200원이 넘어갔을 때 그 1,200원 미만으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환착이 생깁니다. 환착이 돼서 3%, 5%만 생겨도 그 JP모건 같은 회사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서 JP모건이 이번에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어머니 홍나희 여사가 지분을 갖다가 상속세 때문에 대거 블록들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그 매도를 한 내용의 할인폭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들이 특히 외국인들도 거기에 달려들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 단 1%, 2% 먹을 수만 있다면은 거기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 장세이기 때문에 아까 종합을 해본다면 JP모건이 이번에 1조에 가까운 돈을 갖다 매수를 했지만 이것이 장기 보유하려고 매수를 한 것인지 삼성전자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요소가 해결이 돼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8만 원, 9만 원이 된 걸 바라보고 매수했는지는 의문이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마저 무너지면서 개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잠시 후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한 특별 대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입니다. 연예 매니지먼트 기획사인데 어제 52주 신고가 기록했다가 오늘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최대 주주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갖다가 외부에 또 매각을 한다는 이제 그 기사가 떴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떴을 때 해당 기사가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면 거래소에서는 두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대 주주인 에스니 바이오닉스와 그다음에 주체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다가 이 기사의 진위 여부를 묻는 거래소에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당사자는 거기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해당 기사가 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고요. 오늘 이제 공시는 아까 말한 거래소에서 이 부분에 조회 공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회 공시에 답변이 나오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인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소속된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더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그 넷플릭스의 마이네임이라는 그 작년에 많이 이렇게 인지도가 있었던 마이네임을 제작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예인이 소속된 기획사라는 관점보다는 콘텐츠를 제작한 회사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콘텐츠가 엄청난 부각이 됐던 이유는 실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적이라는 것은 매출도 나오고 한국에 있는 드라마 콘텐츠가 한국에 있는 영화 콘텐츠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작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로 이제 그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다국적 제작 그 OTT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사에다가 그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명한 이제 드라마는 이제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탑 티어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회당 필요한 제작비가 150억입니다. 회당이요? 회당. 근데 오징어 게임 같은 거의 동급의 그 가성비를 갖다 봤다 볼 수 있는데 오징어 게임은 회당 30억입니다. 5배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OTT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콘텐츠를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같은 가격을 갖다가 넣더라도 한국에다 많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나 그다음에 그 JT 콘텐츠나 이런 많은 콘텐츠 제작사들이 지금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스니 바이오닉스가 그 대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매물이 내놓으면 이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조회 공시 답변하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회 공시 답변을 했는데 그런 기사는 이제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박하지 않고 맞다고 한다면은 그건 아까 말한 맥락으로 이것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매물로 내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 기획사로 바라보기보다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어떤 크리에이티브 제작자 플랫폼으로서 바라보는 게 더 좋다라고 조언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